안녕하세요. 1타 치과의 오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칫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칫솔법만큼이나 중요한 나머지 구강 관리용품 중에서도 특히나 치실과 치간 칫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강 관리용품이라고 하면은 뭔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칫솔을 포함한 모든 구강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전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 치실, 치간 칫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 근데 각각 사람에 따라서 치아에 따라서 선택법과 사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 경우에 맞게 1타 치과에서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칫솔을 제외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 관리 용품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치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치아 사이를 통과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실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디서 받았다 혹은 어디서 구입을 했다, 처음에 썼다 그러면 거의 통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의 실패처럼 감겨져 있는 이런 치실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제 끊어 볼게요. 끊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한 3, 40cm 정도로 끊게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이 부위가 약간 미끈미끈해요. 왜냐하면은 치실의 겉부위에다가 왁스를 이게 발라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렇게 딱 통과할 때에는 왁스가 있어야 미끈미끈하게 딱 부드럽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왁스가 있으니까 또 한꺼풀 더 두꺼워져요. 원래 있었던 치실의 사이즈보다.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통과해서 잇몸에 탁 부딪힐 때 너무 얇으면 사실 잇몸에 상처를 입히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왁스 치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왁스 치실은 어떻게 구분하냐? 보통은 케이스에 다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200m짜리 되게 좀 긴 거죠. 보통은 한 50m 정도로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왁스라고 써 있죠. 왁스라고 써 있기도 하고 왁스드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왁스가 묻혀져 있는 치실들은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보통의 방법은 스풀법이라고 합니다. 스풀이 실패거든요. 실패가 있고 거기에 실 감아 놓잖아요. 그걸 보통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걸 실패를 내 양쪽의 중지 손가락을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적당한 길이로 잘라야죠. 교과서적으로는 50cm, 그러니까 어깨 너비로 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길어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왜 50cm라고 하냐면은 보통 가운데에서 해놓고 또 약간 움직여서 또 하고 옆에 있는 치실들을 계속 쓰니까 50cm인데 저는 보통 한 40cm면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이 정도의 길이로 치실을 잘랐으면 가운데 중지 손가락에다가 양쪽으로 한 3, 4번 정도 감습니다. 감아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는 자유롭잖아요. 중지에는 치실이 감겨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바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혹은 약간 형태를 다르게 하기도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하시는 게 치실 통과를 할 때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프가이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할 때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통과해서 치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툭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고요. 적절한 방법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톱질 하잖아요. 톱질은 이렇게 하잖아요. 톱질을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치아 사이를 통과해서 잇몸 쪽에 다가가는 게 일단 1번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셨죠? 아까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과할 때 잇몸을 이렇게 하면서 잇몸을 누르면 잇몸에 상처가 나기도 쉽고 그것 때문에 다쳐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잇몸이 내려가기가 쉬워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던 치아 사이에 이 소중한 잇몸들이 치실질을 잘못하면 이게 툭 내려가 버리고, 보통 근데 거의 대부분 할 때 사이에 있는 거 빼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진짜 많아요. 나 치실 진짜 잘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갈 때는 살살살살 들어가요. 이렇게 살금살금 접근을 해서 톱질 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통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데 들어갈 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이후에는 한쪽 면을 이렇게 감싸듯이 해서 이렇게 아래로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는 게 치실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자, 한쪽을 했죠. 그럼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들어갔으면 들어간 후에 한쪽 치아를 감싸듯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문질러서 닦아낸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반대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쪽에서도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질러서 위쪽으로 닦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뺄 때도 중요해요. 빼는 것도 그냥 위로 이런 식으로 딱 들어 올리는 것도 교과서적으로는 괜찮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넣을 때는 살살살 넣는다고 했죠. 넣어서 양쪽을 닦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냥 빼내버리는, 옆으로 빼내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뭐 어떤 치료를 한 치아들, 특히나 잇몸이 안 좋은 치아들은 이렇게 딱 뺄 때 치아를 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빼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치실이 실제로 이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닦아낼 때에는요, 힘을 준다고 했죠. 이쪽 치아에 밀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넓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넓어진 이 상태에서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위에 치태를 닦아낸다. 이렇게 하면 넓어진 게 보이시죠? 이 정도의 두께로 닦아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은 아시겠죠? 통과할 때는 살살살 톱질하듯이 들어가서는 한쪽 치아 또 반대쪽 치아 쪽을 밀착해서 닦는 거고, 똑딱똑딱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옆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고, 넣은 다음에 막 휘저어서 막 이렇게 닦아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잇몸이 내려가요. 그걸 이제 보통 잇몸이 퇴축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치실은 굉장히 조심조심 쓰셔야 됩니다. 치실을 안 쓰는 것과 차라리 치실을 잘 못 쓰는 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실은 치실 쓰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치실을 아예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잇몸이 나름대로 건강하고 틈이 많지 않고 원래 잘 안 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바스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스법으로 양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치실질을 안 해도 괜찮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쓰는 게 좋습니다. 쓰는 게 좋고 조심스럽게 쓰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부디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스풀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통에 들어있는 치실로 끊어서 감아서 손으로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이게 일회용 치실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치실골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일회용 치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방식은 쓰는 건 똑같아요. 자, 아까 안 좋은 예가 뭐라고 했어요? 넣을 때 퍽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아, 빼고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올바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할 때에도 아주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죠. 통과하고 나서 한쪽 면을 요렇게 닦아내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 면도 요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위로 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접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시면 어금니 쪽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회용 치실도 좀 꺾어서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위에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꺾여져 있으면 조금 더 접근이 쉽다. 그러니까 일회용 치실은 구부려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구강 보건용품은 치간 칫솔이죠. 치간 칫솔. 치간 칫솔은 그야말로 치아의 사이를 닦기 위해서 만들어진 칫솔이에요. 이제 일반 칫솔로는 양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의 양치가 이걸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되게 잘 끼거나 공간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은 치간 칫솔은 쓰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사하고 매번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간 칫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치간 칫솔의 종류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형태로 기역자형으로 꺾여진 치간 칫솔들이 있고요. 이거 이제 사이즈별로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치간 칫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쓰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제 둘 다 좋아요. 이게 어떤 걸로 쓰셔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신PD님 이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제 치아 사이에 이제 틈이 있고 소위 말해서 구멍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공간하고 치간 칫솔의 이 솔의 단면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커야 될 것 같으세요? 솔의 단면이 더. 그렇죠. 솔의 단면이 조금 더 커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치간 칫솔이 통과를 할 때 너무 이게 헐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해집게 돼요. 근데 해집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치간 칫솔은 잘 보시면 어떤 치간 칫솔이든 가운데 쇠가 있거든요. 근데 쇠가 너무 공간이 크다 보면 이리저리 해집게 되면서 이 쇠가 잇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치아 자체에 스크래치를 생기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치아의 사이보다 살짝 큰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정확한 각도로 3-4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사이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옷처럼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들은 뭐 0.4mm에서부터 0.8, 1.0 단위로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치아에 이 공간에는 뭐가 맞다. 그러면은 그걸 사야 되는 거고요. 좀 더 크다 그러면 또 그 옆에 거는 또 더 큰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일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세트를 사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을 해보고 그 사이즈를 중점적으로 사서 쓰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덴티폼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자형 치간 칫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형태로 보통 일자형으로 꽂혀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대로 뒤로 꽂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이걸로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앞니 쪽이라면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어금니 쪽이라면 좀 꺾어서 써야 되거든요. 90도로. 근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잘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심을 이렇게 꺾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꺾으면 요 철심의 꺾인 부분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은 여기 안에 있는 요 고무 부분 있죠. 요 고무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꺾는 게 맞아요. 아니면 90도로 획 다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서 힘줘서 요 정도로 꺾은 다음에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간 칫솔들이 요것도 그렇고요. 좀 볼품없이 생겨가지고 일회용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회용 아닙니다. 이거 여러 번 다회용이고요. 여러 번 쓰셔도 되니까 일반 칫솔처럼 사용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음에도 또 쓰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이제 치간 칫솔을 쓰시는 분들 또 혹은 쓰려고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무리해서 쓰시면 안 돼요. 무리해서 쓰면은 잇몸이 다쳐요. 잇몸이 이제 내려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넣으려고 한다. 이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쓰셔야 돼요.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원장님, 근데 치실을 써야 할지 치간 칫솔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걸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치아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는 치실이 적절하고 또 이 자리는 치간 칫솔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치과에서 이제 치아와 잇몸의 상태 또 관리 상태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맞긴 한데 얼추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수록 또 젊을수록 치실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가 많이 삐뚤빼뚤하면은 치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지 않으면 치실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타이트하면 치실 써라 이 말입니다. 근데 치아와 잇몸에 보여지는 틈이 되게 많거나 혹은 음식물이 아예 대놓고 낀다. 그러면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교정 환자분들은 일반 칫솔로도 안 되고 교정용 칫솔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간 칫솔은 또 교정 환자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명 교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특이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교정을 하는 분들이라면 일반 환자분들보다는 양치도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죠. 틈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틈이 많고 구멍이 많으니까 음식물이 낄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칫솔만으로는 양치가 되기가 어려워요. 치간 칫솔을 이런 경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교정 환자분들은 꼭 써야 돼요.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입니다.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라면 치간 칫솔을 쓰는 부위가 치아하고 치아 사이 요런 자리들이잖아요.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원래 내가 이런 틈이 있었다라고 하면 교정 환자분들은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교정 장치를 붙이고 나서는 중요한 게 이 틈들이 요 사이사이가 잘 안 닦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닦으시냐면은 치간 칫솔 사이즈 중요한데 교정 환자분들은 가장 큰 사이즈를 일단은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통 가장 큰 사이즈인데 가장 큰 사이즈로 이 브라켓과 브라켓 그리고 와이어 사이를 요 자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도 약간 쓱싹쓱싹 이런 식으로 닦아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정 환자분들은 이런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를 이런 가장 큰 사이즈의 치간 칫솔로 관통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요 사이가 안 닦이거든요, 잘. 요 닦고 3-4번 정도 움직이고 그 다음 옆으로 움직여서 요 자리 닦아내고 그리고 또 옆으로 움직여서 요 자리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부위를 닦아내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치아가 움직이다 보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교정을 하니까 벌어지는 틈들이 생기거든요. 요 틈이 만약 벌어졌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일반 치간 칫솔로 요런 자리들을 넣어야 된다. 치간 칫솔로 닦아내는 구간들이 그때그때 그달 다음 달 다르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환자분들의 경우도 치간 칫솔을 꼭 쓰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 하시기 전인데요. 하시기 전에도 당연히 치간 칫솔을 써야 되는 구강 구조로 보이죠. 요런 공간들 있잖아요. 요런 공간들은
틈이 있으니까 무조건 치관 칫솔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특이사항도 아니에요. 다 아실 건데 임플란트를 완성한 후에를 보시면은요, 임플란트 완성한 뒤에는 이 상태가 되셨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임플란트가 원피스예요. 한 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치관 칫솔이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공간 보시면은 요 공간에는 치관 칫솔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사이들에는 치관 칫솔을 쓰는 게 필수적인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 공간들이 있다면 치관 칫솔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강관리용품, 그 중에서도 치실과 치관 칫솔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강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써야 되는 도구도 은근히 많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걸 이제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도 챙겨 먹고, 옛날에는 막 신경도 안 썼는데 식습관도 항상 신경 써야 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치과적인 관리도 10대, 20대 때처럼 그냥 칫솔로만 양치질해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좀 더 건강한 치아, 또 구강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